분이시고, 그리고 사실은 앞에 계신 분들이 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 더 어려운 그런 무대에 서신 것 같아요. 게다가 정년을 기념하는 그런 강연으로 생각을 하셨으니까 우리 교수님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참 뜻깊은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일부학술대의 첫 번째 발표자로 안동대 사범대학 김태호 교수님, 전 한국교육철학회 제11대 12대 회장을 역임하셨는데요. 아주 전문적인 연구자로 VIP 대접을 받고 있다니까 여러분 오늘 모두 VIP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명강의 해주신 우리 김태호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치고 오랑수원에 꼭 들려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북 유림의 시대정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텐데요. 네, 자문 연구소의 우종철 소장님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경북 유림의 시대정신 어떻게 풀어나가실까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 나옵니다. 참고 하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옛날부터 우리 경상도를 송죽 대절의 고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누가 했냐 하면 정도전 선생님이 했는데 팔도에 대한 품평을 하면서 태조 이성계한테 한 얘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흘려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죽 대절의 보장에 우리 유림의 큰 어르신들을 이렇게 뵙고 또 원근각처에서 오신 내외기민들을 모시고 제가 여러 가지로 학문적인 깊이도 없고 별로 아는 것 없는 사람이 우리 경북 유림의 시대정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드리게 된 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참 제가 전임 우리 김태호 교수님처럼 PPT를 준비해 오지 못했습니다. 이 책자에 보면 43페이지에 보면 제가 쓴 논문이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좀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그냥 저한테 주신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주마반산적으로 그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 우리 대학 교수단에서 원래 한자성어, 사자성어 해가지고 발표한 게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임중도원입니다. 등에 진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아마 진보 계통에 계시는 교수들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에 또 우리 남북 평화 또 그리고 또 현 정권이 주장하는 평등사회 구현을 위해서 더 힘을 내서 계획을 지속하라 이런 정리의 뜻으로 정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반대편에서는 보수 쪽 교수들은 아니 2년 동안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정치는 지금 실종되고 경제는 지금 피폐하고 그리고 사회는 혼란스럽고 안보는 굉장히 위태로운데 국정기조를 좀 바꿔가지고 제대로 나라를 통치해라 막 그런 뜻으로 임소중언을 얘기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시대정신인데 이 시대정신은 이게 고정불변이 아니고 가변적인 겁니다. 역사학자의 체감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이 시대정신은 언제든지 바뀌기 때문에 이걸 새로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보수의 시대정신이 뭐냐 그러면 그 보수가 우리 국가 사회에 미치는 어떤 공과 이거를 따져가지고 제대로 평가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정신에 대해서 독일의 헤겔이라는 분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분은 4단계로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동양, 그리스, 로마, 그리고 게르만 이렇게 해서 이 시대 정신에 뭘 도입을 했냐 그러면 이분은 소위 말해서 민족 정신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 민족 정신이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인류 공영에 기여를 했을 때 그것이 시대 정신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강연 내용 중에 우리가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5,000년 역사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 신라 하랑에 있게 한 어떤 그 세소국계를 쓴 문광법사의 세소국계라든지 또 우리 근대화의 산업혁명을 이룬 70년대 초에 우리 새마을 정신이라든지 이런 나름대로 어떤 그런 역할을 한 것을 가지고 우리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가 정치가 안정이 되고 사회가 통합이 된 이런 선진국들은 대부분 거기서 근무하는 젊은이들이 애국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전부 조국을 위해서 전쟁터로 뛰어갑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이튼 스쿨의 귀족 학생들은 정말 조국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바쳤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옛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의 귀족들은 전쟁이 나면 그 대를 이을 남자 하나만 놔두고 나머지 다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로마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라는 천년제국인데 그 영국이나 뭐 로마하고 비교할 게 아닙니다. 신라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 또 거기에 또 종도 있습니다. 전쟁터나 다 죽습니다. 대가 당연히 끊어지죠. 그런데 또 그 아들들이 3명이 있으면 아들들이 차례로 나가서 또 다 순국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어르신들 잘 아시겠지만은 태종무열왕이 이제 신라의 29대 왕인데 이분의 사이가 2분이 있는데 큰 사이, 둘째 사이가 다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 첫째 아들이 첫째 사이가 642년에 지금 합천입니다. 대야성 전투에서 백제군의 그 1만 그 의직 장군하고 싸워가지고 그때 그 대야성의 그 성주 밑에 있는 그 국민들이 1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중가부족으로 거기서 자기 사랑하는 큰딸 그 타사와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사위가 이제 김흥문인데 이 사람도 그 태종무열왕이 654년도에 등극을 하고 그 다음 해에 백제와 고구려가 연합을 해가지고 신라 국경 33개성을 빼앗았습니다. 그때 전쟁터에 나가서 장렬하게 전사를 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책에서 이렇게 나오는 방굴이나 이런 관찰처럼 신라의 하단들은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정말 그것은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신라보다가 영토가 대여섯배나 크고 신라보다 군사력이 강한 고구려, 백제를 멸하고 또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당나라하고 싸워가지고 나당 전쟁에서 7년 동안 싸워가지고 당나라를 꺾고 한반도에 지금 우리 한민족의 생존의 공간을 그렇게 마련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신라의 어떤 그런 충의정신이라 할까 그런 것이 어디서 나느냐 그것이 바로 이제 국가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라는 아마 6세기, 7세기 때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면 그 거풍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국가 정체성이 확실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은
그로부터 한 8세기가 지나서 15세기쯤 돼가지고 르네상스 시대 때 그 그리스 로마 기원전 뭐 1세기부터 이래 되는 그리스 로마의 역사에서 유럽의 어떤 정체성, 그러니까 유럽이 흥기하는 어떤 그런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미국은 그 청교도 정신에서 어떤 자기 국가의 어떤 정체성을 찾았는데 1400년이 지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그로부터 지금 정체성이 지금 모호합니다. 그럼 이 정체성이 왜 이렇게 모호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학자들은 이런 몇 가지를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제가 한 6가지 정도만 거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우리 대한민국이 그 45년도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남북이 아니라 그때는 동서가 아니라 그때는 이념적으로 좌우익이 너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좌우익 싸움이 심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가 그 건국 48년, 원래 이제 건국 70주년이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되는 해인데요. 건국 과정에서 우리 김구 선생으로 대표되는 어떤 민족 지도자들이 건국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두 번째 요인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 전쟁을 치르면서 좌우국이 너무나 많은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네 번째, 박정희 대통령의 이 산업화 과정, 박정희 대통령 책임이 아닙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그 따라오는 그 빈부의 격차, 뭐 이런 부분들이 계층 간의 격차들이 국가 정체성을 막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 소위 말해가지고 김일성 주체 사상에 신봉한 우리 남한의 그러니까 자생적인 종북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국가에 큰 짐이 되고, 그 결과 남남 갈등이라는 이런 그 이념적인 그 싸움 때문에 우리가 국가 정체성이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저는 경북의 정체성에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경북의 정체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경북의 그 4대 정신, 여러 어르신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화랑, 선비, 그리고 호국, 새마을 정신인데, 이 네 가지 정신은 고대, 중세, 근세 그리고 현대를 대표하는 정신입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 말씀드렸지만은 그 화랑 정신이나 새마을 정신은 그 당시 신라사회나 그 당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우리가 개발 세대 때 그 시대 정신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시간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화랑정신에 나오는 제 앞에 나오는 사군이충은 그 효보다도 충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근데 중국의 경전인, 유교의 경전인 대학에는 수신제가 지국병천합니다. 제가 제대로 알고 말씀드린지는 모르지만 중국은 충보다는 효를 먼저 앞세웠습니다. 그것이 신라가 당나라를 이긴 힘의 원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국과 이 발전의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역사 교육이 그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유림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들을 정말 제대로 계도해 나가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 경북 유림은 그 조선조 500년 동안 그 조선 후기에 들어와가지고는 거의 집권을 못했습니다.
거의 야당으로 지냈어요. 야당으로 지냈는데 그 인조 반정 이후에 집권을 딱 2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현종 때 2차 예성 때 그 허적 영의정이 집권을 해가지고 6년 동안 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기사 한국의 숙종 때지요. 그때 이제 장희민이가 난 그 왕자를 고위에 올린 그거 태자로 삼는 걸로 해가지고 그때 집권을 했는데, 그때 건거운 영의정이 나왔습니다. 그때 11년 집권을 했고, 그 이후에 정조 만렵에 남인의 영수라고 할 수 있는 최재공이 영의정을 한 2번 했지만, 그때는 집권이라고 하기는 못, 그때 노론 정권이었기 때문에 영의정만 한 2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그리고 경북 이쪽 유림이 발전하게 된 동기는 그때 중앙정부에서 물러난 우리 선비들이 전부 유학을 발전시켜가지고 오늘의 이 영남 유림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우리 영남에서 대통령을 5분을 배출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5분 배출하는 그 원천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독립유공자가 전국에서 한 19% 정도 되고, 순국 16% 정도 되고, 순국하신 우리 애국자들이 한 19% 됩니다. 그리고 낙동강 전선에서 피를 흘린 학도병들의 그 저는 피값이 아닌가, 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영남 유림들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시면 좋겠냐, 그런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북 정신을 좀 앞장서서 이렇게 선도해 주시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민족의 혼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그 어르신들께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SK 하이닉스를 구미로 유치하는 그런 과정에서 도지사님하고 우리 시장님도 일을 많이 쓰셨지만은 경북 유림들도 거기 동참해서 지방의 문제도 그렇게 앞장서고 계신다는 저는 뉴스 보도를 봤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앞으로 이 웅도 경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북의 시대 정신은 변하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른 어떤 분들보다도 경북의 시대 정신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라 여겨집니다. 아주 재미있게 쉽게 강의 풀어가셨는데요. 자문 연구소의 우종철 우리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